네, 이어서 이제는 힐링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힐링을 책임지고 있는 잡정보센터의 금요 스페셜, 영화도 감상하시고 또 직업의 세계도 할 수 있는 영화 직업을 만나다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영화를 통해서 직업의 세계를 더 자세히 더 깊숙이 알려주실 분입니다. 시내 21의 이주연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오늘은 특별하게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문화생활이라는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느끼는 취준생들을 위한 영화 시간인데요. 네. 기자님 오늘 소개해 주실 영화는 어떤 건가요? 네, 지금 오늘부터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됐잖아요. 네. 거리를 다니다 보면 그 선거 유세를 하는 정치 후보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지금 이 시기에 딱 적당한 영화가 아닐까 합니다. 바로 서울시장 후보의 아내가 댄싱퀸이라는 설정을 흥미롭게 풀어낸 영화 댄싱퀸입니다. 혹시 네. 두 분은 이 영화를 보셨나요? 이게 봤다고 해야 좀 진행이 될 텐데 안 봐서. 저는 보셨나요? 봤어요. 네, 저는 저는 안 봤어요. 봤습니다. 네. 그냥 집에 있다가 이렇게 틀었는데 엄정화가 나오길래 엄정화가 또 춤추듯이 나오는데 네. 또 이렇게 음악 프로그램은 아니고 영화여서 좀 특이해서 봤던 네.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 엄정화가 댄스 그룹의 멤버로 데뷔할 기회를 없는 그 엄정화 역할로 출연을 하고요. 네. 배우 황정민이 어쩌다 서울시장 후보로 공천을 받아서 정치에 입문하는 인권 변호사 황정민으로 출연하는 영화입니다. 네. 그런데 이 두 배우 모두 실제 영화 안에서 황정민이라는 이름, 엄정화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다고 해서 더 좀 흥미롭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두 사람이 영화에서 이렇게 호흡을 맞춘 게 처음이 아니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이 두 배우는 이전에도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이라는 옴니버스 영화에서도 네. 호흡을 맞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댄싱퀸에서도 그 부부로 호흡을 맞추는 두 배우의 모습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네. 특히 그 영화 속의 엄정화 캐릭터는 실제 엄정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캐릭터가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요. 그 엄정화 씨가 무대 위에서는 굉장히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댄싱퀸이고 연기할 때는 그런 화려한 메이크업이라든지 화려한 이미지를 싹 지워버리곤 하는데요. 그렇게 배우로 가수로 이중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실제 엄정화처럼 네. 영화 댄싱퀸의 엄정화 캐릭터도 가정주부와 댄스 그룹의 멤버로 이중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네. 그 엄정화의 이중 생활이 영화의 코미디와 감동에 일조를 합니다. 네. 저도 이 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요. 기자님이 영화 설명을 들으니까 다시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세미 캐스터가 영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텐데요. 좀 재밌게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엄정화와 황정민은 대학생이 돼서 우연히 다시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되는데요. 초등학교 당시 꿈이 대통령이었던 정민은 실전 8기로 사법고시에 합격해 변호사가 됐고 신촌 마돈나로 신촌의 클럽을 주름잡았던 정화는 정민과 결혼한 뒤 문화센터의 에어로빅 강사로 또 가정주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정화는 동네 절친 명예의 설득으로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 K에 나가게 되고 여성 댄스 그룹 데뷔를 준비 중인 대박기획 실장님에게 댄싱 퀸즈의 멤버가 될 것을 제안받게 됩니다. 그렇게 정화가 남편 몰래 연습생 신분으로 살아가던 때 정민은 자신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인권 변호사가 돼서 조금씩 유명해지고 또 서울시장 후보 제의까지 받게 되는데요. 그리고 정화의 이중 생활은 머지않아 들통이 나게 됩니다. 최근에 개봉한 영화는 아니지만 제가 다 설명하게 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 영화도 역시 여기까지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항상 재밌는 부분을 말할 때 끊어버리는 것 같아서 더 좀 흥미가 가는데 네. 이주연 기자님이 직접 뽑은 명장면을 함께 보면서 더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 꼽은 장면은 정화와 정화의 친구 명예가 용감하게 슈퍼스타 K 오디션에 도전하는 장면입니다. 네. 1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은 정화한테 네가 아직도 신촌 마돈나인 줄 아냐고 타박을 하지만 정화의 가슴 속엔 아직도 가수의 꿈이 꿈틀대고 있거든요. 친구 명예는 마돈나도 50대가 넘었지만 여전히 섹시 가수다. 나이가 뭔 상관이냐. 이써야 본전이라고 정화를 설득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오디션장에서 열심히 김완선의 리듬 속의 그 춤을 부르는데요. 심사위원들은 이들의 가상한 용기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현실의 벽을 상기시켜줍니다. 네. 네.
현실의 벽이라고 하니까 조금 꿈도 접어야 하는 짠한 안타까움이 좀 느껴지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네, 보셨다시피 정화와 명예가 굉장히 촌스러운 패션으로 철진한 노래를 부르잖아요. 네. 그 모습이 코믹하기도 하지만 왠지 저도 짠하더라고요. 영화가 실제로 만들어지던 때가 2011년, 2012년 즈음이었는데 그때 당시 한창 가수 데뷔 오디션 프로그램이 유행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뷔한 이들이 많은데 이 영화 댄싱퀸에서도 이 오디션 프로그램이 정화가 꿈을 이루는 하나의 기회의 장으로 사용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굉장히 특별한 인물이 출연한다는 소식이 있던데 어떤 인물이 좀 출연을 하죠? 네, 바로 슈퍼스타 이효리 씨가 예, 실제로 슈퍼스타가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심사위원으로 특별 출연을 합니다. 네. 단지 그 유명 스타가 카메오 출연을 해서 흥미로운 게 아니라 사실 그 이효리 같은 경우에는 엄정화에 이어서 파격적이고 도발적인 여성 가수의 계보를 솔로 가수의 계보를 이어받은 가수잖아요. 네네. 그런 이효리가 실제로 엄정화의 친한 후배이기도 한데 영화에서는 오디션 심사위원의 자격으로 선배 가수 엄정화를 굉장히 냉정하게 네. 평가하는 모습을 보실 그렇겠어요.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이 또 다른 또 재미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당시에 또 슈퍼스타 K가 굉장히 흥행했던 터라 좀 그 소재가 굉장히 재밌게 느껴지는데요. 네네. 두 번째로 선정하신 장면도 좀 어떤 건가요? 네, 그 두 번째로 뽑은 지금 보시는 장면은 그 남편 몰래 가수 데뷔를 하던 정화가 자신의 꿈과 남편의 꿈 사이에서 고민하는 장면입니다. 정화는 비록 슈퍼스타 K에서는 떨어졌지만 댄스 그룹으로 데뷔할 기회를 얻거든요. 그러면서 어릴 적부터 꿈꿨던 가수가 곧 될 수 있을 것 같아 행복합니다. 그런데 한편 그 인권 변호사로 유명해진 남편 정민 역시 서울시장 후보 제안을 받아서 정치 입문을 준비합니다. 만약 정민이 서울시장이 된다면 정화는 섹시 가수로서의 꿈을 접어야 할지도 모르게 되는 상황인 거죠. 이에 정화가 친구 명예한테 속마음을 털어놓는데 그 털어놓는 속마음이 꽤 현실적이고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남편의 꿈은 사실 자신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거였는데 결혼하고 나서 갑자기 꿈이 사라져 버렸다. 그래서 10년 동안 지금까지 굉장히 당황해하더라. 그런데 서울시장 후보로 추천받은 요즘에는 다시 눈빛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네. 네. 이게 자신의 꿈을 코앞에 현실적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좀 포기한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 마음이 많이 복잡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좀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서 더 안쓰러운 마음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댄싱퀸은 어른들의 꿈에 대해 얘기하는 영화예요. 네. 그 10년 동안 부부로 같이 살면서 정화와 정민은 각자의 꿈을 잊고 엄마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또 가장으로서 그 역할에 충실한 채 살았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에게 갑자기 꿈이 생겨버린 거죠. 그리고 그 꿈은 두 사람의 가슴을 뛰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21세기가 취직을 하거나 결혼을 간절히 하거나 내려가고 또 있는데 가정을 이루고 나면 자신의 진짜 꿈이 뭐였는지 잊고서는 하루하루 그냥 그 일상에 치여서 살아가곤 하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는 지금이라도 꿈을 꾸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들을 늦었다고 말할지 몰라도 꿈을 꾸는 한 젊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내 가슴이 뛰는 일을 하며 사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영화입니다. 네. 참 꿈을 꾸는데 나이가 걸림돌이 될 수는 없죠. 이렇게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분들이 참 꿈을 잊고 산고 있다면 이 영화를 보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좀 지치고 있을 취재생 여러분들이 봐도 굉장히 좋을 영화인 것 같은데 네. 자 이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꼽아주신 명장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장면은 영화 후반부의 클라이맥스 장면을 꼽아봤습니다. 그 민진당의 서울시장 후보 최종 경선 날입니다. 황정민의 상대 후보는 황정민의 부인이 섹시 댄스 그룹의 멤버라는 것을 폭로하고 공격하죠. 당원과 국민을 속였고 가족을 다스리지 못했으니 후보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합니다. 급기야 날계란과 밀가루까지 뒤집어 쓰게 되는 상황에서 정민은 당상에 올라가서 미리 써온 연설문이 아니라 아내 정화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족은 다스려야 할 존재가 아니다. 시민 역시 다스려야 할 존재가 아니다. 서울시장이 되기 위해서 가족의 꿈을 포기하게 한다면 그렇다면 나는 시장 후보로서 자격이 없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네. 네.
앞에서 좀 네가 아직도 신촌의 마돈나인 줄 아냐라고 네. 말했던 황정민의 모습과는 조금 상반된 모습이어서 좀 그만큼 감동이 좀 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후반부 들어서 정민 캐릭터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데 이렇게 앞서서 정민은 그 아내한테 때로는 가부장적 발언들을 하기도 하는데 네. 정화가 꿈을 향해서 매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스스로도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정민은 사실 누군가에게 등 떠밀려서 그리고 우연의 결과로 인권 변호사가 된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연설을 하기 이전까지는 어딘지 좀 촌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그의 소신이 뭔지 잘 보이지도 않았었는데 이 연설을 할 때만큼은 더없이 믿음직스러운 서울시장 후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누군가의 꿈을 위해서 다른 누군가가 꿈을 포기해야 하고 또 희생해야 하는가, 그래도 온당한가라는 이 질문도 여기서 얻게 되는데 영화적으로는 조금 감정이 과잉이 되는 클라이맥스 장면이기도 하지만 정민의 연설 내용은 충분히 귀담아 들어볼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이제 영화에 대한 소개를 들어봤는데 저희가 영화가 직업을 만나야 되거든요. 코너 이름이 직업을 만나다인데 이 영화에서 주목할 만한 직업은 좀 몇 개가 보이긴 하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예상 가능하시겠죠? 네. 그 뭐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하나의 직업으로서 정치인을 소개할까 합니다. 그 댄싱퀸에 보면은 한국의 정치를 풍자하는 대사들이나 장면들이 꽤 등장을 하는데요. 그 정치 경력이 전무했던 황정민을 서울시장 후보로 공천하는 과정에서 정치인들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예를 들면 위장 전입, 세금 문제, 군 문제에서 자유로운 현역 정치인이 누가 있냐.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판이 K1이나 UFC와 더불어서 세계 3대 격투판이다. 이런 얘기들은 사실 한국의 현실 정치를 좀 직접적으로 풍자하는 대사들인데요. 그리고 또 조금 정치판이 똥통으로 비유되기도 하고 그 정치판에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똥파리로 묘사되기도 하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현실 정치의 반영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모습을 바라는 건 아니지 않나 싶어서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선거철이 되면 저희가 늘상 하는 말이 있죠. 정말 이렇게 뽑을 사람이 없다. 차선이 아니라 차악을 뽑게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좋은 정치인을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좋은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오늘 정치인이라는 직업을 소개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 정치인의 배지를 권력의 상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정치가 뭔지 잘 아는 사람, 그리고 젊고 건강한 생각을 가진 정치인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영화 직업을 만나다 시내 21의 이주현 기자님 그리고 신샘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